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07년 3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21번부터 오시면 되겠죠? 21번, 3회 21번. 삼상삼선식 송전선이 있다. 한 선의 저항이 8옴, 리액턴스가 12옴이며 수전단의 전력이 1000kW, 전압이 10kV, kV, 그 다음에 역률 0.8대 이 송전선의 전압 강하율을 어떻게 되는지 구하시오. 우리 전압 강하율은 뭐예요? 전압 강하율은 이렇게 있죠. 만약 전원축이 있습니다. 전원축이 있고 우리 부하단이 있어요. 부하단의 변압기라고 할게요. 송전 측의 변압기의 VS, 수전단 변압기를 VR, 리시브 전압, 소스 전압이죠. 그러면 이 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100V를 주어졌는데 우리는 90V밖에 못 받았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차가 전압 강화가 되는 거죠. 전압 강화 10V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전압 강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강하율이라는 건 뭐냐? 이걸 백분율로 나타내봐라 이거죠. 전압 강하율을 대리라고 한다면 대는 수전단 전압을 100으로 했을 때 전압 강화가 10 생겼다. 그거의 B는 몇 프로냐? 몇 프로? 그게 전압 강하율이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나? VR분의 우리 전압 강화라는 놈은 어떻게 생기는 거야? 얘는 선로의 임피던스와 전류 I의 벡터 합성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임피던스와 선로 임피던스와 부하 전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압 강화가 생기는 거니까 그 ZI를 뭐 이렇게 계속 풀어보면 R 플러스 J의 X에다가 I에다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를 실수는 실수 허수는 허수대로 정리해서 풀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삼상은 루트 3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이거의 백분율한 게 뭐라고요? 전압 강하율입니다. 이렇게 계산되고 있는 거죠. 자, 전압 강하율을 다 주어지고 뭘 구하라 그랬나요? 우리 문제에서 전압 강하율을 구하라 그랬네. 전압 강하율을 구하라 했으니까 좀 더 정리를 좀 해보자. 그러면 VR 수전단 전압분의 루트 3 곱하기 I는 어떤 값을 갖고 있어요? I는 이런 값을 갖고 있죠. 어떻게 돼 있어?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 곱하기 100%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100%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이게 전압 강하율이다. 좀 더 정리하자. 루트 3 지워지고 V가 이것도 수전단 전압이죠. 어차피 수전단 전압이니까 V의 자승분에 뭐 해야 돼요? V의 자승이 내려오고 P가 분자로 가고 코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 지워지면 1만 남으니까 R만 남을 거고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사인 세타 나눠주면 X의 탄젠트 세타가 될 거고 곱하기 100%가 되겠네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전압 강하율을 구하시오 그랬죠? 여기서 전압 강하율을 구해보면 어떻게 나올까? V가 얼마 나왔어요? V가 전압이 10kV가 나왔으니 기본 단위로 바꿔야 되겠네. 다 오음이더라고 그랬으니까 10kV를 뭘로? 기본 단위로 바꿔보자. 그러면 10에다가 000 해야지만 볼트가 되는 거죠. 이거에 자승분의 P는 얼마 주어진 거예요? 1000kW. 와트로 바꿔보자. 그러면 1000을 어떻게 하면 돼? 10에 3승 곱해주면 와트가 됐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R이 몇 옴? R이 8옴 곱하 플러스. 그냥 플러스네. 그죠? X 값이 몇 옴? 12옴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얼마예요? 코사인 세타를 사인 세타로 나눈 게 탄젠트 세타지. 코사인 세타 0.8분의 사인 세타 얼마? 0.6이 됐겠네. 이렇게 하고 나중에 곱하기를 해주면 몇 퍼센트가 나온답니다. 몇 퍼센트 나오는 거예요? 17%가 나오네요. 단 몇 번? 3번에 있습니다. 3번. 이렇게 계산하라 이거죠. 22번. 조금 요번 회차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22번. 다음 중 고속도 재투입용 차단기의 표준 동작 책무로 가장 옳은 것을 그랬는데 표준 동작 책무가 뭐냐? 동작 책무가 뭐냐면 차단기에 가해진 투입 또는 개방을 차단기는 투입하고 개방하는 거죠. 투입 개방을 정해진 시간에 행하는 일련의 동작이에요. 일련의 동작의 한도를 동작 책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야 도대체? 차단기에 이렇게 돼 있답니다. 자, 고장이 발생을 하면 여기 차단기가 있을 때 너 차단기 네가 알아서 스스로 고장이 생겼으니 어떻게 해보는가? 개방해봐. 그랬다가 네가 스스로 한번 투입도 한번 해봐. 왜? 고장이 제거됐을 거니까. 그럼 투입했다가 고장이 지속돼 있네. 그러면 개방도 했다가 다시 또 투입도 해봐. 이런 것들을 어떤 시간 간격을 두고 행하는 일련의 동작을 책임지고 있는 그 한도를 동작 책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작 책무는 차단기에 가해진
동작의 어떤 일련에 정해진 한도야, 한도. 그걸 우리는 동작 책무라고 합니다. 단, t는 임의의 시간 간격으로 재투입하는 시간을 말하며, o는 0이 아닙니다. o는 오픈. o는 차단 동작. 그러니까 오픈했으니까 차단이 된 거지. c는 크로스라는 겁니다. 크로스. 투입 동작. CO는 뭐냐면, 크로스와 오픈. 그러니까 투입했다가 이상이 있으면 바로 오프해버리는 투입 동작에 계속하여 차단 동작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고요. 우리가 그 차단 동작, 표준 동작 책무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데 물어봤네. 고속도 제페로용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답이 몇 번이냐면 4번에 답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나라 이게 식이 나온 게 아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2007년 이때까지만 해도 어디 걸 갖다 들이대고 시험 문제를 냈냐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KSC 4611 규정을 갖다 내야 돼요. 그런데 어디 걸 냈냐면 JEC 181 규정을 갖다 낸 거예요. 지금 JEC 180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장이 발생을 하면 오픈을 합니다. 먼저 오픈을 했다가 T초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크로스 오픈합니다. 크로스 해보고 오픈을 다시 하는 거야. 고장이 지속되어 있으면. 그랬다가 다시 1분 있다가 고속용이라 그랬으니까 1분 있다가 다시 크로스를 합니다. 차단기를 크로스 해봅니다. 그러면 고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오픈하는 거고, 고장이 끝났다 그러면 계속 크로스해서 차단기 크로스해서 송전해 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고속도 차단기 뭐라고 한다고? 표준 동작 책무라고 합니다. 우리 한전에서는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느냐? ES 규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S 규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뭐가 나온 거예요? JEC 규정이 나왔어. 일본 규정이 나왔어. 아무래도 일본에서 많이 책을 100개 다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JEC 규정을 낸 것 같습니다. 답은 여기가 T가 몇 초냐면 0.3초로 요즘은 고속도는 하고 있습니다. 0.3초로 나왔네요. 뭐 T초라고만 나왔는데 풀이에 0.3초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요 0.3초 동작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고장이 발생을 하면 0.3초 있다가 오픈했다가 0.3초 있다가 다시 한번 투입을 해보는 거야. 0.3초면 그 고장들이 사라진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T다. 4번이고요. 23번으로 가 있습니다. 다음 중 코로나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는데, 코로나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손실식을 써보면 되겠네. 손실식. 보기를 쭉 봤더니 손실식 갖고 얘기하라는 거네. 손실식은 어디예요? 델분의 241 F 플러스 25에다가 루트 2D에다가 등가상관거리에다가 뭐예요? 전선의 지름 2 마이너스 대지전압이죠. 마이너스 2 제로 뭐예요? 코로나 인계전압의 자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단위는 킬로와트파, 킬로메타파 1라인이다. 한 라인 거에 손실을 측정한 값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는데 4번에 보시면 옳은 게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 전선의 대지전압과 코로나 인계전압의 차의 제곱에 뭐하고 있어? PC는 비례하고 있죠. 어디에 비례하고 있다? PC는 어디에 비례하고 있다? 2-2 제로의 자승에 비례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거고요. 24번으로 갑니다. 조금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다음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와서 좀 푸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24번. 원자력 발전소에서 비등수형, BWR이죠. BWR 원자로입니다. BWR 원자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1번부터 좀 보십니다. 1번부터 보시면 보기 1번에 연료로 농축우라늄을 사용한다. 예. BWR이나 우리나라 사용하고 있는 PWR은 농축우라늄을 사용합니다. 우라늄을 농축해서 사용합니다. 왜 농축해서 사용하냐면 우라늄 1g을 캐내면 거기에 핵분열할 수 있는 놈이 99.3%가 우라늄 238이야. 238. 얘들은 핵분열에 사용이 안 돼. 0.7%만 뭐예요? 우라늄 235가 들어가 있어서 얘들이 핵분열하는 거야. 얘만 연료다 이거야. 얘는 연료가 아니야. 쓰레기야. 쓰레기. 어떻게 보면. 그런데 0.7%를 사용하다 보니 너무 작어. 그래서 얘들을 농축해서 사용합니다. 몇으로? 2에서 3% 정도로 농축을 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다? 못하죠. 외국에서만 하잖아. 미국 이런 데서. 선진국에서만. 못하게 하는 거지. 할 수는 있겠죠. 충분히. 그렇지만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 감속제로 헬륨, 액체 금속을 사용한다. 답은 2번이네요. 감속제의 종류로는 이렇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감속제의 종류로는 뭐가 있냐면 경수, 중수, 흑연, 산화베리륨이 있습니다. 산화베리륨. 이런 것들이 있지. 여기에 나타나는
헬륨, 뭐 액체 금속 이런 것들은 뭐냐면 냉각제입니다. 냉각제.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5번으로 갈게요. 25번. 25번 보시면 모선 전압이 6600V, 변전소에서 저항 R이 65옴, 리액턴스 8옴인 송전선을 통하여 역률이 0.8에 부하해 급전할 때 부하점 전압을 6000V로 하면 몇 kV의 전력이 전송되는가 그랬어요. 조금 더 이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네요. 전압 강화를 구할 수 있게 해놓고 거기서 전력을 구하랬어요. 무슨 소리냐면 25번은 이렇답니다. 송전단에서 전압이 6600V였어요. VS 전압이죠. 쭉 송전을 하다 보니 수전단에서 전압받은 게 6000V를 받았답니다. 6000V. 이거 준 게 뭐야? 송전단에서의 전압이 6600이고 수전단 전압이 6000이라는 얘기는 전압 강화가 얼마 생겼다는 거예요? 600V가 전압 강화가 생겼다는 거죠. 여기에 부하를 설치했답니다. 부하를 설치하는데 그 부하 용량은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겠냐, 몇 킬로와트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그죠? 그러면 전압 강화에서 P를 구하라 그랬으니 전압 강화식 갖고 구해야지. 다른 데서 구하려고 해도 P를, I를 구할 수도 없고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P를 계산할 때 여기서 하라는 거야. 전압 강화 2는 어떻게 하죠? 계산식이? 전압 강화 2는 어떻게 구해요? 원래는 이렇게 되지. 루트 3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에 사인 세타에서 루트 3에다가 I는 어떻게 구해요?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다. 코사인입니다.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다. 자, 그럼 루트 3 지워지고 V분의 P에다가 코사인 지워지니까 R 플러스 코사인 사인 하면 어떻게 돼요? 나눠주면 X에 탄젠트 세타가 남겠죠. 여기서 뭐 구하라는 거야? 얘 P 구하라는 거야. 여기서 P. 여기서 P를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P는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분의 뭐가 돼요? 전압 강화에다가 전압, 수전단 전압 곱해주는 거지. 수전단 전압이지, 이거. 당연히 P값. 여기 수전단에 P를 구하고 있잖아. 그럼 수전단 전압 넣어줘야죠. 이거 계산해라, 이 말이야. 그럼 R값이 몇 오음이라고 줬어요? 6오hm 플러스 X값은 8오음이라고 줬나? 8오hm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구해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하면 될 거 아니야? 부하의 역률이 얼마 줬어? 0.8.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 0.6 분의 전압가가 몇 볼트 생겼어요? 600V가 생겼죠. 곱하기 수전단 전압은 얼마예요? 6000V네. 이렇게 계산해라 이 말이야. 그러면 300이 나온답니다. 300 뭐가 나오는 거예요? 킬로와트가 나온답니다. 답 몇 번? 1번이네. 1번. 이렇게 계산하셔라. 이런 거고요. 26번으로 가죠. 26번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장치 선도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TS 선도가 뭔지도 이해를 해야 돼요. T가 뭐냐면 온도 T를 나타내는 거고 S는 엔트로피라는 걸 나타냅니다. 엔트로피. 최적이 어떻게 변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온도를 가했을 때 어떤 열량으로 어떤 온도를 가했을 때 그 최적은 어떻게 나타나서 그 최적이 불어나면서 일을 하는 거거든.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나타나는데 그 곡선을 그려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시면서 매치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보일러의 장치 선도는 어떻게 되죠? 보일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과열기라는 게 있고 과열기에서 나온 증기가 스팀 터빈에 들어가죠. 스팀 터빈에 들어가고 스팀 터빈에 터빈이 돌면서 터바인이 도는 거지. 터바인이 돌면서 뭐를 발전기를 괴자를 회전시키고 발전기의 고정자 측에 뭐를 만들어주는 거야? 바깥으로 삼상 전력을 만들어주고 그 전력을 송전해 주는 거죠. 이렇게 송전해 주는 게 발전소죠. 스팀 터빈에서 일을 하고 나온 증기가 어디 들어가? 복수기로 들어갈 거고 그 복수기에서 나온 물을 이제 증기가 들어왔다가 이 복수기에서 어서 심해의 차가운 물 4도에서 6도쯤 10도쯤 되는 이런 차가운 물을 순환시켜주면 뜨거운 증기가 뭐가 되겠어? 물이 돼서 떨어지면서 다시 급수를 사용하고 급수 펌프를 돌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보일러에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죠. 그 급수 펌프에서 급수를 윙 돌려가면서 뭘 해줘? 저쪽으로 밀어넣어 주는 거지. 그럼 압력을 가해 주는 거죠. 여기서는. 그쵸? 압력을 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보일러의 온도, 증기가 온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 일을 시키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그런 것은 뭐 팽창한다, 일을 시킨다, 압축을 가한다 이런 의미를 알아들으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일러 발전소 시스템이다. 이걸 가지고 뭘 그리라는 거야? TS 선도를 그립니다. 세로축을 T 온도로 한다면 가로축을 엔트로피 S로 해서 이렇게 어떤 최적이 불어날 텐데 그 최적이 하는 일이 이거라는 거야. 여기는 뭐예요? 보일러에서 물을 계속해서 데펴주고 과열기 입구입니다. 여기가
과열기 입구에서 온 물을 증기죠. 증기 온 것을 과열 증기를 만들고 그 과열 증기를 어디다 보내서 터빈 입구에 보냈지. 터빈 입구에서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켜가지고 복수기에서 다시 어떻게 하고 있어? 복수기에서 다시 원래의 물 상태, 습증기가 있는 물 상태로 바꿔주죠. 그 다음에 터빈에, 여기 급수 펌프에서 뭐 하고 있어? 압력을 가합니다. 그 압력이 가해진 물이 어디 들어가? 보일러에 들어가서 보일러에서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보일러에서 열을 가합니다. 이 풀이에 그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말이 조금 어렵다 이거지. 왜냐면 여기서 보일러에서 뭐 했어? 과열기까지 같은 온도로다 계속해서 일을 시켰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팽창시켰다고 합니다. 같은 온도, 같은 온도로 팽창을 시킨 겁니다. 그 과열기에서 열을 더 올려준 다음은 과열기에서 뭐 했어? 여기 터빈에 일을 시켰습니다. 그럼 터빈에서는 뭐 됐어요? 열은 차단됐죠? 단열됐습니다. 단열된 상태에서 걔가 뭐 했어? 증기가 일을 했습니다. 단열, 팽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수기에서는 뭐예요? 복수기에서는 같은 온도로다 압력을 높여주려고 여기다 보내주는 거 아니야? 물의 압력, 물이 쭉 떨어지니까 압력이 가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가는데 등온 압축해 주는 겁니다. 압축.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압축수를 열을 가하지 않고 뭐 해서 또 압축을 가했으니까 얘를 단열, 압축이라고 합니다. 압축한 다음 보일러에서 또 뭐 해주는 거야? 이제 등온 수열해 주는 거지. 같은 온도로다 계속해서 가열해 주는 거죠. 뭐 등압 가열, 뭐 등온 수열, 등압 또는 등온 같은 온도로다 계속해서 뭐 해주고 있어? 가열을 해주고 있다. 이런 의미로 다 써 놓으셔야지만 장치선도도 이해하고 우리가 TS선도도 이해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얘는 뭐냐요? 얘 물어본 거 아닌가? 어디 물어봤어? A2가 어디 있나요? 우리 책에 보시면 A2에서 B가 한 일은 뭐냐? A2에서 보일러에서 등압 가열했잖아. 보일러에서 등압 가열하는 겁니다. A2에서 어디? B. A2가 여기네요. A2에서 B까지는 뭐해서 등압 가열했다 이 말이야. 답은 몇 번에 있어요? 2번. 보일러까지 이거 다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잘 안 나오겠지. 왜? 보일러까지 발전책이 이만큼 두꺼운데 여러분들 발전 학원 같은 데 가시면 며칠 배워요? 하루. 대학교에서 4년 동안 배우는 걸. 어떻게 맞춰, 이런 걸? 못 맞히는 거죠? 27번. 수력발전 설비에서 흡출관을 사용하는 목적은 뭐냐? 그랬어요. 흡출관. 수력발전소가 있답니다. 수력발전소가 있어요. 압력수로가 있고, 여기에 물을 어디로? 압력수로 보내는 취수탑이 있답니다. 취수탑. 얘 저수지가 있고, 압력수로 끝부분에 뭐가 있어요? 조합수조라는 게 있죠. 조합수조가 있고, 여기에 물이 항상 이렇게 차 있지. 요 높이만큼 물이 차 있습니다. 물이 차 있고, 요게 수압관이에요. 수압관이 있고, 수압관 밑에 뭐가 달려있어? 터빈 달려있고, 터빈에 축을 일자로 한 발전기가 이렇게 달려있겠죠. 자, 그러면 물이 이렇게 쭉 와서 떨어져서 터빈을 돌리고 나서 노즐에서 물을 쫙 열어주면 터빈 날개가 있고 터빈 날개에 물을 돌려주는 거예요. 저거 아니야. 물레방아가 돕니다. 그러면 그 축에 뭐가 달려있는가? 발전기가 달려있고, 그럼 물이 일을 하고 났으면 바닥으로 떨어져 나가서 어디로? 방수로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수력발전소죠. 수력발전소가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는 이 낙차가 적으면,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남한강 수계 이런 데가 낙차들이 적잖아요. 그죠? 뭐 외국 마냥 뭐 몇백 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몇십 메다도 잘 안 나오잖아. 그럼 몇십 메다밖에 안 나오는 이런 데서는 이 방수로로 버리는 물도 아껴서 낙차에 이용하려고 뭐 하는 거야, 이거를. 흡출관을 설치합니다. 흡출관. 이걸 뭐라고 한다고? 흡출관이라고 하고, 그 흡출관에 설치하는 목적이 뭐라고? 낙차에 플러스 시키려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요 낙차밖에 없었는데 요만큼을 더 낙차를 플러스 시키겠다 이 말이야. 낙차를 얻으려고. 낙차가 커야지만 뭐야? 터빈이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답은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네요. 낙차를 늘리기 위하여. 28번으로 갑니다. 송전설의 특성 임피던스는 저항과 누설 컨덕터를 무시하면 어떻게 표시되는가 그랬어요. 특성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는 진행파 전류에 대한 진행파 전압의 비입니다. 또는 얘를 어떻게 표시한다? 개방 어드미턴스에 대한 뭐예요? 단락 임피던스의 비입니다. 라고 표시합니다. 자, 이걸 다 있으면 Y는 뭐예요? Y는 G 플러스 J의 B죠? 얘가 뭐예요? 서셉턴스는 J의 오메가 C입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Z는 뭐예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입니다. R과 G는
그 값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누구에 비해서 오메가 L이나 오메가 C에 비해서 상당히 작기 때문에 무시됩니다. J오메가 지워지면 얘는 뭐만 남어? C분의 L만 남습니다. 답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거는 외우고 가셔야지. 28번 정도는 그냥 외우고 계시다가 풀을 줄 아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 29번으로 가겠습니다. 29번. 자, 29번은 그냥 시험지 찢어버리고 싶어요. 그냥 찢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자, 뭐냐면 그림과 같이 평지에서 동일 장력으로 가설된 두 경관의 이도가 각각 4m, 9m랍니다. D1이 4m, D2가 9m랍니다. 지금 중앙의 지점에서 전선이 풀어졌을 경우 지표상의 최저 높이는 약 몇 m가 되느냐 그랬어요. DH를 구하라는 거죠. DH 그림상으로 보시면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D1이 있고 D2가 있답니다. D1이 있고 D2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경관을 S1이라고 했고 여기를 S2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수평장력 걸리는 건 어떻게 했어요? 장력 걸리는 것은 동일하게 냅뒀다 그랬네. 동일하게 맨 첫 번째 줄에 여기에 장력이 걸릴 텐데 그 장력은 동일하다고 해놓고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어떻게 표시해놨냐면 이 전선이 떨어지면 이렇게 길이가 나올걸요 라고 하고 걔를 dx라고 주어졌습니다. dx라고 주어졌고 여기 전체 높이는 원래가 16m라고 주어졌네요. 세 번째 줄에 단 지점의 진짜 높이는 16m입니다. 16m인데 만약에 전선이 이렇게 뚝 떨어졌다면 dx가 빠지면서 16m에서 ds를 빼면 아마도 이 높이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높이를 구하시오 이 말이야. 이 높이를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자, 일단 문제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저도 해다가 헷갈립니다. 왜? 이거 실기에내도 못 풀어. 실기에내도 못 푸는 거를 이거 필기에서 거의 30분 동안 이것만 풀고 있어야 돼. 그것도 아주 천천히 버리는데 일단 풀어는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동일 장력으로 가설된 두 개의 경관의 이도가 4m, 9m다. 지금 중앙의 지점에서 전선이 풀어졌을 경우 지표상의 최저 높이는 어떻게 되겠니? 이 높이를 구하라는 거고요. 이 높이를 구할 때 먼저 이거를 아셔야 돼. L1, 요 실제 거리, 요 실제 길이를 먼저 구해서 그 길이는 뭐하고 똑같을 거야? 이 길이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하죠. 얘를 L1, 얘를 L2라고 그 L1, L2 플러스한 게 누구랑 같다고? 얘하고 같다 그랬으니까 이런 조건이 성립되네요. L은 L1 플러스 L2이고 그 길이는 누구하고 똑같다 그랬어? LX라고 할까 얘? LX라고 할까요? 그죠? 뭐 DX라니까 LX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 조건을 먼저 만들어 놓으셔야 하고 수평 장력이 T1이나 T2가 같다 그랬습니다. T1이나 T2가 같다는 조건도 일단 알고 계시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L1과 L2를 한번 구해보자. 그거 갖고 L을 한번 구해보자. L은 이렇다며요? 어떻다고? L1 플러스 L2라며? 자, 그러면 L1은 어떻게 구해요? 원래 L1은 S1 플러스 3S1분의 8D1의 뭐가 되겠어? 자승이지. 그거에 플러스 뭐라는 거야? S2 플러스 3S2분의 8D2의 자승의 그 크기가 L1 플러스 L2라며요? 이걸 좀 더 정리해보자. S1 플러스 S2 하고 플러스 3분의 8이 뭐래요? 공통으로 같죠? 공통으로 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나? 3분의 8은 빼낸 겁니다. 그러면 S1분의 D1의 자승 플러스 S2분의 D2의 자승으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값하고 자, LX를 또 구해야 돼. LX를 구해서 LX가 같다 그랬으니까 LX를 구하면 LX는 요거네 요거. 요 길이는 어떻게 되나? S 총 길이를 경관을 S라고 해야 되는데 이 무슨 소리냐면 이게 DX 거리를 이거 DX로 떨어진 이도가 DX로 떨어진 거리를 구하고 있잖아. 이 거리를 구할 때 얘 거리는 경관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하고 요거 플러스 된 거죠. 그래서 경관을 S1 플러스 S2로 하고 플러스잖아. 원래 S 플러스 3S분의 3S분의 그러니까 S가 또 얼마인 거예요? 이거 S1 플러스 S2가 된 거죠. S2분의 8 DX의 자승이 되겠지. DX로 떨어졌으니까 DX의 자승이 됩니다. DX의 자승이다. 얘들이 같은 조건을 놓고 풀어라 이 말이야. 그러면 L과 LX가 같은 조건을 놓고 정리를 좀 해보자. 정리를 해보면
요놈하고 요놈이 같다 그랬으니까 요놈 서로는 지워줄 수 있나요? 그렇죠. 지워줄 수 있네. 그러면 뭐만 남나요? 3분의 8, 3분의 8 지워지나? 이렇게도 지워지네요. 같은 값이니까. 그죠? 같은 값으로 지워지면 뭐만 남나? 조건이 이렇게 남나요? S1분의 D1의 자승 플러스 S2분의 D2의 자승은 뭐하고 같은 거야? S1 플러스 S2분의 DX의 자승과 같죠? 결국 뭘 구하라 했어? 이걸 구하면 DX를 구하면 DH를 구할 수 있잖아. 왜? 16에서 DX 빼니까. 그럼 여기서 DX를 한번 구해보자. 그럼 DX 자승은 어떻게 구해요? 얘를 넘기면 곱하기로 들어가나? S1분의 D1의 자승 플러스 S2분의 D2의 자승에다가 S1 플러스 S2가 되네. 그죠? 이거 곱하기로 넘어가니까 좀 더 정리를 해보자. 이걸 한번 이렇게 곱해보자.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S1분의 S1 플러스 S2에다가 D1의 자승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거 이렇게 곱해지는 거 아니야? D1의 자승으로 곱해지죠. 요거 플러스 어떻게 돼야 돼? 얘들이 여기도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S2분의 S1 플러스 S2분의 뭐예요? D2의 자승이 되지. 좀 더 정리하자. 좀 더 정리하면 S1 지워지면 뭐가 남아요? 1 플러스 S1분의 S2 D1의 자승 플러스 뭐가 남는 거야? 얘는 S2니까 1 플러스 S2 지우면 S2분의 S의 Y이 남지. 1에다가 D2의 자승이네. D2의 자승이 남습니다. 자, 이거를 다 D로다만 정리하려면 우리 경관은 안 주어졌어. 크기가. 경관의 크기는 안 주어졌으니 경관을 D로다 구하려면 어디서 구하느냐? 이 조건에서 구해야 돼. 이 조건에서. 이 조건에서 뭘 구해봐야 돼? S1하고 D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구해보자. 우리 이 T라는 것은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D분 8T분의 WS의 자승에서 구할 수 있지? S의 자승에서 뭘 구할 수 있다고? T를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구하면 되나? T1은 8 D1분의 이거 8 D1분의 뭐가 될까? W S의 자승이다. 이것은 뭐하고 같은 거야? 8 D2분의 W S1이지 이건 2의 자승과 같다. 자 그럼 나머지는 상수니까 지워버리고 D1분의 S1의 자승은 D2분의 S2의 자승과 같다. 여기서 S1분의 S2는 어떻게 되고 S2분의 S1은 어떻게 되는지 구해보면 D값으로 정리가 되겠죠. 이걸 어떻게 정리하자? 이렇게 정리하자. 옆에다 잠깐 써보면 여기서 이리 옵니다. 여기서 이리 오면 S2 자승분의 S1의 자승은 뭐가 되나? 서로 자리를 바꾸니까 D2분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뭐하고 갔나? S2분의 D2분의 DY 나오나요? D2분의 DY 나오나? 그렇네. D2분의 DY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S1분의 지금 S2분의 S1을 요걸 먼저 구해보자. 그러면 S2분의 S1을 구하려면 이 자승을 얼리 넘겨준대. 이쪽으로 넘기면 걔가 뭐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누트리키 넘어가는 거죠. 결국 S1분의 또 S2도 구하면 어떻게 나오겠어? 이거는 D1분의 D2가 나오겠지? 그 자리에다가 뭐 넣으라는 거야? 그 자리에다가 이거 넣고 S2분의 S1 자리에다가 이거 넣고 S1분의 S2 자리에다 이걸 대입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책에 있듯이 여러분 책에 이제부터 풀린 겁니다. DX의 자승은 여러분 책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한 거니까. 이걸 지우면 DX 자승은 이렇게 나왔잖아. DX 자승은 어떻게 나왔어요? 1 플러스 S1분의 S2에다 뭐 넣으라고? 이거 넣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루트 D1분의 D2가 나오지. D1분의 D2에다가 D1의 자승이네. D1의 자승 플러스 뭐가 나왔어? 1 플러스 뭐네요? S2분의 S1 자리에 이건 들어가면 루트 D2분의 D1을 놓고 가로 닫고 여기 뭐 있어? D2의 자승. 이렇게 하면 여러분 책처럼 이제 풀이가 나온 거야. 거기다가 뭘 넣으라는 거야? 숫자 주어진 대로 대입만 해서 구해라 이 말이죠. 여러분 풀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되는 거야. D1에다 얼마 넣고 3에다 넣고 D2에다 9에다 넣고 D2에다 3에다 넣고 9에다 넣고 D1에다 3에다 넣고 여기 D1에다가 얼마 4 넣고 D2에다 9m 넣어서 자정 씌우면 드디어 답이 나오는데 그게 175m, 뭐 얼마? 175m랍니다. 175m. 그게 175m랍니다. 175m 나와. DX의 자승값이 얼마 나온다고?
175m가 나왔어. 그러면 자승을 갖다 어떻게 돼? 이항시켜갖고 얘 루트 씌우면 되지? 루트 씌우면 걔가 얼마가 나오느냐? 13.23m가 나온답니다. 얘가 13.23m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DH는 어떻게 구하라고? 16m에서 얼마 빼라 그랬어? 13.23m 빼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결국 얼마? 2.77m. 이걸 풀었다고? 도대체 어떤 놈이 된 거야 이거? 가서 때려 죽여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건 푸시면 안 됩니다. 몇 번? 2번이 답이 되네요. 확 찍어, 그냥 확 찍어. 자, 30번으로 가죠. 30번. 30번은 전격전압이 154kV, 한산의 유도력, 이런 건 앞으로, 한산의 유도력 디렉턴스가 15, 삼상남노식 송전선에서 154kV 100MVA 기준으로 한산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하래요. 퍼센트 X는, 퍼센트 Z는 여기서 구한 거지. 2분의 ZI 곱하기 100%다. 이것을 다시 좀 분모 분자에 1을 곱하면 2분의 2ZI 곱하기 100이 됐겠죠. 얘 다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자승분의 P, VI니까 P에다가 Z 곱하기 100%지. 이때의 전압은 뭐예요? 단위가? 볼트. 이때의 전력은 단위가 뭐야? 볼트 암페어야. 이것을 kVA로 바꾸고 단상을 삼상으로 바꾸면 퍼센트 Z는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10V 자승분의 PJ로 나오고 이때의 V는 뭐가 돼요? 킬로볼트가 되고 이때의 P는 뭐가 돼? kVA가 되는 거지. 여기서 구하라는 거야. 여기서. 퍼센트 X 구하라 그랬으니까 R을 무시해라 이거지. 그럼 퍼센트 X는 어떻게 구해요? 10 곱하기 전압이 몇 볼트 주었어? 154kV 주었으니까 154의 킬로볼트인데 그걸 굳이 볼트로 환산할 필요가 없는 거지. 154의 자승. P는 몇 MVA 주어졌어요? 100 MVA니까 100 곱하기 10에 몇 승 해줘야 돼? 그래야 KV가 나와. 10에 3승 해줘야지만 KV가 나오겠죠. X값은 얼마 주었어요? 몇 옴? 15옴이 주어졌네. 15. 이거 계산하시면 3번이 나온답니다. 이런 것도 계산이 안 되는데 저걸 뭘 계산하고 있어. 31번. 다음 중 모선 보호용 계정기로 사용하면 가장 유리한 것은 그랬는데요. 차동 계정기입니다. 모선이 뭐예요? 1차 측 변전소로부터 또는 발전소로부터 어떤 전력선이 공급되면 거기다 모선을 설치하고 모선에서 뭐 변압기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블로리액터라든가 이런 거 CB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뭐 하는 거야? 다시 모선을 설치하고 나서 여기에 TL라인을 주든 뭐 DL라인을 주든 이렇게 하겠죠. 이걸 뭐라고 해? 모선이라고 합니다. 모선은 중하기 때문에 여기 또 뭐야? 항상 보호하고 있어야 되지. 보호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 차동 계정기를 사용하더라. 차동 계정기. 모선 간에 뭐를 설치한다? CT를 설치해서 차동 계정을 한다. 답 몇 번에 있어요? 4번. 32번. 다음 중 이상전압에 대한 방호장치가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이상전압이 뭐예요? 이상전압. 이상한 전압. 이상전압에는 뭐가 있어요? 외부 이상전압이 있고 크게 그 다음에 내부 이상전압이 있죠. 내부 이상전압이 있습니다. 그 외부 이상전압의 외부 이상전압을 차단하는 거죠. 지금 보기를 좀 보시면 내부 이상전압도 있네. 자, 외부 이상전압에는 뭐가 있어? 직경내와 유도례가 있죠. 유도례가 있습니다. 내부 이상전압에는 뭐였어요? 스위치를 온오프 할 때 나오는 아크, 서지. 걔를 뭐라고 하냐면 개폐 서지라고 합니다. 개폐 서지를 보호할 때 개폐 서지에 대해서 차단할 때 사용하는 게 뭐냐? 또는 지속성 이상전압이 있습니다. 지속성. 일선지압 고장 등이 생겼다. 그걸 지속성 이상전압이라 페란티 현상, 발전기저 현상 이런 걸 지속성 이상전압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압에 대해서 방호장치, 보호장치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1번 보시면 1번이 뭐예요? 병렬 리액터다. 그러면 병렬 리액터는 병렬 콘덴서는 뭐 하는 거야? 역률 개선용이죠. 답은 일단 1번이 될 거고요. 2번은 뭐예요? 가공지선. 직경내로부터 송전선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공지선으로 설치해야 되겠지. 피레기는 뭐예요?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시켜주는 거니까 당연히 방호장치가 될 거고. 서지 흡수기는 뭐예요? 서지 흡수기. LA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내부 이상. 그러니까 우리 수변전 설비의 내부의 개폐 서지야 이게. 차단기를 개폐할 때 나오는 서지를 잡아주는 게 뭐예요? SA, 서지, 이거 뭐야 이거? SA입니다. SA. 서지 흡수기, 서지 어레스터를 설치해준다. 그러면 개폐 서지를 잡을 수 있다. 특히 우리 유입식 변압기 이런 데서 나오지 않지만 몰드 티아를 사용하고 있다. 몰드. 건식형 변압기를 사용한다. 이런 데는 서지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몰드형 티아 앞에는 반드시 뭘 설치해준다?
서지 흡수기 설치해줘야지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차단, 개폐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아크가 대단히 많이 겨나온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33번으로 가겠습니다. 33번. 33번은 각 수용과 수용 설비 용량이 50kW, 180, 60, 150kW다. 각각의 수용률이 0.65, 0.5, 0.5, 0.4일 때 부하의 부등률이 1.3이다. 변압기 용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변압기가 한 대 있답니다. 변압기가 있는데 그 변압기의 부하가 5가지가 있나요? 그렇네. 5개가 있네요. 50짜리 하나, 100짜리 하나, 80짜리 하나, 그 다음에 60짜리 하나, 150짜리가 있답니다. 단위가 뭐예요? 킬로와트가 있답니다. 이렇게 킬로와트가 있어요. 이 킬로와트가 있는데 얘들을 50킬로와트가 계절 부하라 여름에 사용하는 거 일부, 겨울에 사용하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60% 정도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60 다 쓰는 게 아니라 얼마 사용하고 있다고 수용하고 있는 게 60% 정도 된다. 두 번째 것도 60% 정도 수용하고 있고, 세 번째 거는 50%, 네 번째 것도 50%, 다섯 번째 것도 0.4% 정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답니다. 부하 간에는 부등률이 주어지는데 이 부등률이 주어지면 그 부등률로 나누면 되니까 변압기 용량을 좀 작게 하기 위해서 부하 간의 부등률을 주어지고 부등률로 나누시오라고 부등률을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이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시오. 단 kVA로 구하시오. kVA로 구하려면 킬로와트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킬로와트를 0률로 나눠주면 kVA가 구해집니다. 킬로와트가 합성돼서 나올 텐데 그 합성된 킬로와트를 0률로 나눠주면 뭐가 나온다? kVA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계산하느냐? 부등률식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부등률은 합성 최대 전력분의 부등식이 어떻게 해야 되죠? 각 수용과 최대 전력의 합이다. 합을 부등률이라고 한답니다. 여기서 얘도 지금은 아직 뭐예요? 합성 최대 전력은 킬로와트다. 얘도 뭐예요? 킬로와트다. 부등률은 단위가 없다. 합성 최대 전력 구하라 했으니까 얘를 구하라, 킬로와트를 구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구해야 돼? 부등률분의 뭐 하면 돼요? 각수용과 최대 전력의 합을 계산하면 되지. 각수용과 최대 전력의 합은 어떻게 하는 거야?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설비 용량이 50이다. 수용률은 0.6이다. 50 곱하기 0.6이다. 플러스 100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0.6이다. 플러스 80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0.5다. 플러스 60 곱하기 0.5 플러스 어떻게 하면 돼? 150 곱하기 얼마? 0.4를 합성한 것이다. 합성. 최대 전력의 합이다. 그 합을 뭘로 나눠주면 된다? 부등률로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 몇 킬로와트가 나올 것이다. 근데 변압기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kVA로 구하시고 그랬으면 킬로와트를 뭘로 나눠주면 돼요? 0률로 나눠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kVA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등률은 얼마 적용해주고 1.3을 적용해주고 0률은 얼마 주어졌어요? 0.8이 주어졌나요? 0.8이 주어졌네요. 0.8로 적용해서 나누면 걔가 드디어 몇 kVA가 됩니다. 이거죠. 왜? 0률로 나눴으니까 킬로와트를. 그렇죠? 그러면 몇 번이 나와요? 211이 나온답니다. 답 4번에 있네요. 4번. 이렇게 계산하시오 이겁니다. 이번 시험 문제가 2007년 3회 시험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뭐 도저히 이런 거는 못 될 문제들이 몇 개 나왔어요. 34번으로 갈게요. 자, 34번은 배전계통을 구성할 때 저압 배전 뱅킹 방식의 캐스케이딩 현상이 뭐냐? 캐스케이딩. 자, 저압 뱅킹 방식을 먼저 알아야 되겠지. 우리 서브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서브스테이션이 있고 이게 뭐야? 변전소가 있습니다. 변전소에서 배전선로 하나 끌고 왔는데 가지식으로 다 일단 주고 싶어. 누구를? 수용가가 생겼답니다. 그럼 변압기 달아서 일단 부하를 이렇게 주고 싶어요. 부하를 주고 싶은데 여기도 또 수용가가 생겨서 변압기 달아서 부하를 달래네. 자, 이렇게 자꾸 부하를 늘리다 보니 변압기 효율이 떨어져. 왜? 이 변압기는 이 부하밖에 못 사용하고 이 변압기는 이 부하밖에 못 사용하고 이 변압기는 이 부하밖에 못 사용을 하니까 그냥 그러느니 2차 측을 다 묶어버리자. 이렇게 묶어버려갖고 네가 갑자기 부하 많이 달라 그래? 내가 용량이 좀 부족하면 여기서 얻어다 쓰자. 이게 뱅킹 방식이에요. 저압 뱅킹 방식인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에 고장이 발생을 하면 그 고장이 전체적으로 파급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파급이 되는데 그걸 우리는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대책도 있겠죠. 중간 저압 쪽에 구분 퓨즈 설치하면 되겠지. 퓨즈 설치하면 되겠지. 이상전압 들어오면 퓨즈가 끊어질 거 아니야. CO에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고장이 이렇게 딱 구분되겠지. 자, 어찌됐든 이걸 우린 저압 뱅킹 방식이라고 하는데 캐스케이딩의 현상이 뭐냐 그랬는데 4번에 보시니까 있네. 4번에 보시면 저압선의 고장에 의하여 건전한 변압기 일부 또는 전부가 뭐 되는 거? 회로로부터 차단되는 현상을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합니다. 4번이고요. 35번으로 가죠. 35번은 공통 중선선 다중접지 3상선인 배전솔로 해서 고압측, 그러니까 어떤 변압기가 있답니다. 이렇게 변압기가 있는데 3상이고 어떤 변압기가 있는데 3상이고 뭐 3상인데 고압측과 저압측이 혼촉이 됐답니다. 이렇게 혼촉이 됐다. 고압측과 저압측이 중선선이 뭐야 이게? 중선선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여기 3상 4선식인데 얘네들을 결선을 하면 이렇게 결선했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게 시작점이라고 하고 이 끝점을 여기 끝점을 다 모읍니다. 이렇게 모아서 얘를 접지했대. 이게 3상 4선식이잖아. 하나 둘 셋 아래상 뉴트럴상 이렇게 있는데 3상 4선식에서 중성선을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주 목적이 뭐냐요? 고조압이 혼촉이 됐을 때 2차 측, 그러니까 부하 측의 전이가 어떻게 돼서 얘는 22,900이야. 22,900이고 얘가 380V면 서로 붙었어. 붙으면 뭐가 되는 거야? 저압 측이 전이가 22,900으로 상승이 돼 버리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부하들 큰일 나죠. 380 들어와 있던 게 혼촉이 되면서 안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야? 2차 측에 전이 상승을 방지하려고 접지해 놓은 쪽으로 그 전압을 다 빼줘버리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에 고조압 혼촉 시 수용과 침입하는 상승 전압을 억제하기 위해서 접지하는 겁니다. 이거야.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36번으로 가죠. 36번은 다음 중 플리커 경감을 위한 전력 공급 측의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플리커 경감이 뭐예요? 플리커. 여러분들 이런 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뭐 용접기를 사용한다든가 주변에서 어떤 뭐 전기로가 있는 데는 이 형광등이 번쩍번쩍 막 이렇게 하죠. 눈이 막 아플 정도로 반짝반짝 하는 게 이게 뭐야? 플리커 현상이야. 플리커. 그 플리커 현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수용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니네 한전 측에서 공급 측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풀이를 좀 참고하시고요. 답은 2번에 보시면 전압을 낮춘다가 아니라 공급 전압을 높여줘야지만 됩니다. 풀이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한 번씩 읽어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37번으로 가죠. 대체적으로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왔다. 37번도 다음 중 기억 니은에 알맞는 내용은 그랬는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30번은 송배전선로의 저항을 R, 인덕터스 L, 정전할 시 누적 콘덴서를 G라는 4개의 정수로 이루어진 연속된 전기 회로가 있답니다. 이렇게 R, L,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G라는 RLCG라는 4개의 연속된 회로가 있답니다. 이렇게 얘는 뭐예요? CG는 뭐야? 어드미턴 성분이고 RL은 임피던스 성분이죠. 이런 선로가 있다. 이들 정수를 선로정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무엇 등에 따라 정해지느냐 그랬어요. 전선을 RLGC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전선의 종류라든가 배치를 어떻게 했느냐, 연가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는 굵기에 의해서 RLGC가 정해지는 것이지 여기에 흐르는 전압이라든가 전류라든가 역률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얘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 제또오메라는 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로가 가지는 특성한 임피던스, 걔를 누가 결정하고 있다고? 전선의 종류, 배치, 굵기 등이 결정한다. 그래서 다음 몇 번에 있냐면 4번에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전류가 흘러서 RLGC가 변한다? 전압의 크기에 의해서 RLGC가 변한다가 아니야. RLGC는 정수로서 뭐에 의해서? 전선의 종류, 굵기, 배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38번으로 가죠. 아래의 충격 파형은 직경내에 의한 파형이다. 여기서 TF와 TT는 무엇을 나타내냐? 대충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이상 충격파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충격파가 들어왔는데 그 충격파가 파고점에 이를 때, 여기를 파고점이라고 합니다. 파고점에 이르는 선과 100%에 이르는 선과 여기 90%에 이르는 선과 여기 10%에 이르는 선을 일직선으로 긋습니다. 이렇게 충격파를 일직선으로 쭉 거놓고 이건 전류입니다. 전압은 또 틀려요. 전류 10%와 90%에 이르는 파고점에 이르기 전에 100%라면 90%에 이르는 점을 일자로 거서
거기 규약 0점을 만듭니다. 이렇게 규약 0점을 만들고 그 점으로부터 최고점에 이르는 100%점이죠. 여기요. 100% 선하고 만나는 데를 우리는 파두장이라고 합니다. 파두장이라고 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충격파의 표준은 1.2 마이크로세크밖에 안 걸린답니다. 여기서 전류 0점부터 전류 10%부터 90%에 있는 요 파고점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 1.2 마이크로세크 걸리고 걔를 파두장이라고 하고, 얘가 파두장이 최고점을 찍고 파고점을 찍고 50%까지 작아지는데 다시 이제 감쇄가 될 거 아니야? 그 감쇄가 될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파미장이라고 합니다. 파미장. 걔를 우리는 시간으로 따지면 50 마이크로세크라 해서 우리 표준 충격파는 어떻게 계산하고 있어요?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라고 얘기하고 있죠. 얘를 파두장, 얘를 파미장이라고 하죠. TF가 어디에 있네? 파두장이지? 그 다음에 TT가 파미장이 되겠죠. 다음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네요. 39번. 자, 39번은 선로 고장 발생 시 타 보호기구와 협조에 의한 고장 구간을 신속 개방하는 자동구장 개폐기로서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없어 차단 기능이 있는 후비보호 장치와 직렬로 설치해야 되는 배전용 개폐기는, 말 뒤지게 어렵게 해놨네요. 무슨 소리냐면 변전소가 있습니다. 변전소로부터 배전선을 끌고 옵니다. 배전선을 끌고 오는데 이 배전선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수영관까지 배전선을 보호하는데 뭘 설치했느냐? 니크로저, 섹셔널 라이저, 그 다음에 라인 퓨즈. 여기 배전선 전주에 보면 COS 달려있잖아요. 라인 퓨즈를 이렇게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중간에 고장이 발생을 했어. 중간에 고장이 발생을 하면 먼저 섹셔널 라이저라는 놈이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고장이네? 그리고 지가 먼저 개방을 해봅니다. 그랬다가 T초 후에 바로 그냥 거의 1사이클 만에 투입을 다시 합니다. 왜? 이것도 일선지락들은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어떤 지락에 의해서 바로 지락되었던 것들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투입을 해봅니다. 고장이 지속돼? 그러면 개방을 다시 합니다. 또 투입을 시켜봅니다. 잠시 있다가 투입을 시켜봤는데 고장이 지속돼? 그러면 이거 영구고장이구나. 지락고장이 아니라 영구고장이라 그러고, 누구한테 신호를 준다? 니크로저한테 신호를 줍니다. 야, 나 섹셔널 라이저인데 이거 영구고장이야. 네가 차단 좀 시켜줄래? 나 차단 기능이 없어. 차단은 누가 맡는다? 니크로저가 하고, 나는 개방과 모아만 한다. 투입만 해보는 스위치다. 그래서 답 몇 번이에요? 섹셔널 라이저 답 4번이네요. 차단 기능이 없답니다. 얘는. 자, 40번 마지막 문제. 다음 중 전동기 등 기계기기류 내의 전로의 절연불량의 밑줄, 절연불량에 의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요. 3번은 퓨즈 설치죠. 퓨즈. 3번에 퓨즈 설치. 퓨즈 설치는 과전류 동작하는 것으로 지락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07년 3회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